정송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안정권의 천기 누설, 2년간 쌓여있던 한동훈에 관한 밧줄을 풀어 헤쳤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안정권 대표를 만났는데 와, 몸이 너무너무 좋아졌더군요. 그런데 다리 한쪽은 완전히 병신이 되었다라고, 와, 참 고생을 많이 했다라며 지금 현재 안정권 대표가 이 4.10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안정권 대표가 이 말하는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간 2년간 내가 쌓여있는 하나의 밧줄을 풀어드릴게요. 한동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운동을 시작을 할 때 사람이 없었어요. 당에 들어오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많이 했죠. 부인이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정치인이 그래요. 당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 나는 개입이 된 케이스인데, 이 정권이 이제 창출이 됐어. 인수위 시절에 큰 틀에서 핵심 요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4명입니다. 윤핵관이니 뭐니 지랄을 했지만 실제로 이 정권을 움직이던 인간들은 권선동, 장제원, 이게 정무라인이었고요. 한동훈, 주진우, 이게 참모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4명은 공식적인 라인이야. 참모라인은 아무래도 김 여사하고 가까울 수는 있겠지만 요 라인 중에 인적 자원이 가용 가능한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 라인이 이제 나와 연계가 돼 있다고 보는데 비선은 아닙니다. 정식적인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깝다고 봐요. 근데 힘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이쪽에 도움 요청을 받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정권 창출에 농공행상을 해야 되는데, 권선동 밑에 강기훈 새끼가 배인규를 끄집고 들어가서 이미 또아리를 뜨고 있었고, 나중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가족 같은 라인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힘이 없어요. 차라리 여기를 잡고 장제원하고 손을 잡았으면 내가 이 꼬라지는 안 당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제원이 세력을 안 키우려고 그래. 왜냐면 권선동 저 새끼가 존나 견제를 했고, 장제원을 못 잡아먹은 안달이었어요. 내가 장제원 라인을 탔다면 지금과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럴 기회가 정말 많았어. 활동 중에 이게 라인이 섞였다 풀어졌다 이러거든. 유상범하고 권선동이가 같은 라인인데 왜 권선동이하고 우리하고 안 엮였냐, 이게 강기훈 때문이었던 거야. 이 새끼가 내 조직을 훔쳐갔잖아. 이걸 들킬까봐 강기훈 새끼가 권선동한테 안정권을 존나게 지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 여사는 나를 이미 알고 있었어. 안 통화하던 거지. 그래서 권선동 쪽은 나하고 안 부딪히고 장제원 쪽은 좀 자유로웠어. 그래서 도킹이 될 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절을. 그때 나는 이재명만 깐다, 이 컨셉이 나는 내가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각오를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절한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 정권 들어서 제일 큰 피해자예요. 솔직히 나보다 더 큰 피해자야. 대통령 만들어 놓고 병신돼 버렸어요. 근데 이 나를 좀 프로텍트를 해주던 사람들은 주진우 라인에 가까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내가 이제 이때부터 한동훈을 싫어했어요. 그게 이제 정권 초기지. 또순이가 막 대통령실 들어갔을 텐데, 주진우는 약간 사람이 너른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건의가 올라가면 주진우가 일을 많이 도와주고 들어주고, 근데 한동훈 이 새끼는 그때부터 지 말고 모든 라인을 다 자르고 다 정리, 무소불이었어요. 또순이가 안에 들어가면서 인맥이 굉장히 두터웠어요. 대통령도 예뻐했어요. 또순이가 하던 일이 대통령이 있던 프롬프트를 띄워주던 일이었어요. 연설 프롬프트를. 후보 때부터 연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가 개입이 돼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도 이뻐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통령이 뭐 이걸 어떻게 하죠 없지만 남상하지 않도록 해라 전화를 해줬어요. 근데 요때 내가 존나 족다툼을 느꼈던 게 뭐냐면, 온데 다 쑤셨을 거 아니에요. 내 성격상 이 씨발놈들 죽여버리겠다면서. 근데 뭔가가 완전히 뭔가 이렇게 딱 쳐놨더라고. 시민단체는 들어올 수 없어. 김상진이 왜 징역 간지 알아요? 한동훈 때문이에요. 김상진은 그걸 모르더라고. 잘 들으세요, 김상진 지지자들. 네,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때 또순이는 캠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김상진 씨가 오해를 한 거지. 대통령실에서 왜 또순이 TV에 독점으로 동영상을 제공하냐, 이미 직원인데 대통령 유튜브를 또순이가 관리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했을 뿐이야. 질투를 할까봐. 그래서 문제가 엄청 커졌어. 또순이가 이제 대통령실에 7급인가 6급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비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너희는 모를 것이다, 개국 공신이잖아요. 그러면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권 창출에도 뭔가를 도와주면 뭘 도와드릴까요? 이래요. 그때 내가 김상진 씨나 아스팔트에 있는 좀 똑똑한 사람들을 비서관으로 좀 넣어가지고, 지난 문재인 때부터 고생 엄청나게 했으니까 안에 좀 넣어서 사람들이 보수가 이제 대접 좀 받는다 이런 걸 하도록 좀 해라 라고 나는 내가 그 부탁을 했어. 신혜식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좀 챙겨줘라. 아스팔트 우파 유튜버들을 당신들 위해서 뛰었으니까 외면하지 말고 좀 챙겨줘라. 내가
구속이 되기 전날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 이건 윤석열이 넣은 게 아니라 문재인 검찰이 넣은 거거든. 나는 내가 했던 일에 일도 후회를 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만 설령 내가 구속되더라도 부담을 갖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을 보좌를 잘해라. 나로 인해서 대통령이 부담이 되면 여지없이 손절해라.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왜 본인 위치를 생각 안 하고 우리를 걱정을 해줍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내가 이래요. 나는 믿을 만한 직원들이 있다. 근데 대통령한테 있어서 당신들은 손가 발이지 않냐. 나는 내가 망하면 그만이지만 대통령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 절대 사심을 갖고 미안해도 하지 마라. 미안하면 나중에 갚으면 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김상진에 대한 처우가 너무 족같았어요. 왜냐하면 김상진 정도 되면 비서관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캡하면 누구도 욕 안 해. 김상진을 거기다 앉혀놓으면 나는 그걸 해라 그랬어요. 안 하는 거야. 김상진 계속 노가다를 뛰어. 뭔 지랄이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동훈이 아스팔트를 저런 사람들을 안에 들이면 안 됩니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한동훈이 거의 양자였기 때문에 와 이거 씹새끼구나. 이게 선민의식이 어쩔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존나 빨대예요. 한동훈 멋있다. 너무 속 시원하다고 할 때. 그때 나는 이 개새끼 이거 사이코패스구나. 앞뒤 존나 다르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여러분한테 너무 잘 드는 칼이라서 위험하다.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에 있을 때는 썰어먹기 좋은데 내 손 떠나면은 손배기 딱 좋은 칼이 한동훈이라고 했어. 왜? 내가 겪어봤거든. 그러고 내가 징역을 갑니다. 보석이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어요. 자존심 싸움까지 됐었어요. 내 보석이. 진짜로. 그때 한동훈이가 검찰한테 보석 쥐기만 했었어도 끝나요.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만 보고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보석을 줄 때 검찰 의견을 물어요. 그러면 검찰이 수사가 끝났고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보석에 의견이 없다. 그러면 재판부 그냥 보석해요. 근데 악착같이 적어내는 거야. 도주의 우려가 있고 팬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당사자한테 위해를 가할 검찰이 탄원서를 적어요. 보석해주지 말라고. 인천지검 검사들이 반대를 한 거야. 여러분이 너무 잘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확인을 해봐달라고. 그래서 한동훈이. 김상진? 한동훈 때문에 징역 간 겁니다. 그걸 한동훈 팬들을 몰라. 지금은 안 느껴지겠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나는 알고 있었어. 한동훈 이게 개새끼라는 걸. 근데 내가 나왔을 때도 한동훈은 법무부장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많은 건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건의를 한 건 내 개인적인 게 아니었어요. 대통령의 통치 전반과 노조 문제. 민노총을 잡았으면 싹 다 구속을 시켜버렸어야 돼. 청주 간첩 있죠? 이것도 싹 다 구속해서 공소유지를 싹 다 했어야 돼. 그리고 그냥 사슬퍼렇게. 그리고 이재명도 영장 청구도 기각돼서 바로 청구하고 의혹을 불살라야 되는데 헌청 많죠. 이제라를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시간만 끌고 이재명 좋은 일만 시키고 총선 지나면 급격히 동력 잃는다. 이재명 빨리 잡아쳐 여라. 아니면 문재인 딸이라도 집어여라. 뭐라도 여야 보수가 대통령한테 하면 탱자탱자하는 거야. 안 통해. 근데 한동훈의 배신을 의심한 게 먼저가 아니라요. 이원석의 배신을 먼저 인식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래 내가 답답하다. 내 사건 항소하지 말라 그랬어. 악착같이 이원석이 직접 지휘를 해서 항소를 한 거야. 그래서 인천지검에서 검찰도 씨발 이걸 왜 항소하라 그러지? 지금 공직선거 말고 병합사건이 검찰도 항소하면 갑갑해지는 사건이에요. 그냥 해서 끝내고 싶어. 왜? 너무 많은 사건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2심에서 뭐 해봐야 형량이 늘지도 않을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사건이야. 복잡하기만 하고. 근데 항소하네. 그게 내 귀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항소지? 그러니 의심을 한 거야. 그때부터 이원석이를. 그래서 한동훈은 정상인데 이원석이가 배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때까지도 몰라. 그러더니 비대위원장 딱 되고 일주일 만에 배신 바로 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대통령만 몰랐던 거야. 영부인은. 일주일 지나서 이 인사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보수에서도 이 무게중심을 좀 맞춰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저한테 그걸 왜 이야기하세요? 비대위원장이라 이거요. 대통령이 왜 나한테 그걸 명령하냐. 그걸 왜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시냐. 안면 닦아고. 이때 안 왔대. 이때. 그러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번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화재 현장에서 젠걸음으로 와갖고 90도로 인사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한번 개겼다가 그렇게 된 거야. 좆될 것 같구나.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투어링을 했는데 얘는 총선을 한 게 아니라요. 조직위원장들을 만나고 다닌 거예요. 당협위장들. 나경원이 홍준표한테 뭐라 그랬냐면 정치 30년 했는데 오죽했으면 몸 불편한 딸내미까지 출동시켰잖아. 나 이번 선거만큼 힘든 선거 없었다고. 아무도 안 도와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애가 선거를 안 한 거예요. 친한이라고 분류되는 애들도 한동훈 캠프를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총선 때 한동훈이 보여준 행동 때문이에요. 선거를 한 게 아니라 밑바닥 조직들을 눈알밖에 바빴던 거야. 후보들은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셀카질, 팬클럽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을 폄훼한다 그러는데 이건 폄훼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를
이번에 안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저런 새끼 이런 새끼 막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거 역사상 한동훈 같은 새끼는 없었어요. 선거를 몇십 번 치러본 홍준표 입장에서는 다이인 선거를 망친 새끼인 거예요. 내가 말했죠. 국민의힘 아무것도 안 해도 150석 나온다. 170석을 108석으로 까는. 여러분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민생만 생각하고 총선 치르겠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릴 건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어떻게 입법 발의해서 여러분 먹거리 여러분의 민생고만을 보고 우리는 정치하겠습니다. 뽑아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거든. 무슨 놈의 운동권 정사 2조 심판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야? 이 병신이 그래서 말아먹은 새끼예요. 자 그러고 나서 반성을 했냐? 아니요. 윤석열 때문에 망했다. 김경률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이겼다. 이게 이 새끼들 이야기. 강서구 선거 때부터 오만해서 망했다. 대통령이 인기 없어서 망했다. 밥 먹자고 화합하자고 그러니까 밥 안 처먹었죠. 무슨 씨발 당 경비들하고 밥을 처먹었어. 그랬나? 이런 새끼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자가 있는 새끼라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의 실마리 하나 풀어주자면 한동훈은 윤석열을 자기 출세의 발판으로 20년 이용해 먹었고요. 거기에 아무도 못 끼게 했습니다. 하물며 주진우까지도. 그러다가 이제 다 빨아먹으니까 배인규가 나 배신한 건 장난이라니까. 사람이 미안한 감정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새끼는 망각을 해.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 애당초 한동훈이가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잡것이라고.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아스팔트하고 자기하고 섞이는 것 자체를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게 이 한동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디 집회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쪽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는 늘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챙겨야 되냐. 한동훈만.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 챙겨야 되냐. 그때 왜 몰랐냐. 윤석열 대통령.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 좋게만 봤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